오늘은 노후 준비의 현실과 우리 어르신들의 자립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 정도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고, 특히 7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나 고철을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 지하철역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일을 하시는 노년의 노동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거쳐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고 있어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깁니다. 이처럼 오래 살게 되면서 필요한 노후 생활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늘어난 노후 기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젊었을 때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면 은퇴 후 수십 년 동안 월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한지 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월 약 2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나 취미 활동까지 누릴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약 37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노후 생활비는 평균 약 21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한 돈의 절반도 채 준비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 약 52%는 아직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노후 준비 현실은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한 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현재 노년 세대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과 배고픔은 이겨냈지만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여생을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자녀 결혼 자금이며 집 마련을 도와주느라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자산이 남지 않은 부모님 세대도 많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놨더라도 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순식간에 은퇴 자산을 탕진하는 일도 생깁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약 60%는 노인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형태입니다. 10가구 중 6가구는 자녀 없이 어르신들만 계신다는 뜻입니다. 2050년쯤이면 이런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절대 다수의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녀들도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더 이상 부모 세대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사회 안전망은 어떨까요? 물론 국민연금 제도와 기초연금, 각종 복지제도가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꾸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용돈 정도밖에 못 받는 수준이죠. 20년 이상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도 평균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칩니다. 이마저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예 국민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어르신께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런 연금과 복지 혜택을 다 합쳐도 앞서 말한 최소 생활비 250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연금을 비롯한 복지 재원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도, 국가도, 회사도, 어느 누구도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삶의 마무리는 내 힘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이젠 자식들 등이 펴게 살겠지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모님 세대가 자녀에게 손 벌리길 꺼려하고 자녀도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 노후를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 노후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은퇴 전이라면 하루빨리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다 하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정비하면 노후 파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후반이라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부채도 최대한 줄여서 은퇴 시 빚을 지고 있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또한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함부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 필요한 시기에 꺼내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만 허락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보람을 주기도 하니까요. 요즘은 예전처럼 정년퇴직했다고 완전히 일에서 손을 떼는 시대가 아닙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처럼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거리나 취미활동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여러 고령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공식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력을 살려 자문역으로 일하거나 손재주나 재능이 있다면 작은 부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펼치는 시니어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지속적인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노후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장만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내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정도 되는 집을 소유한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90만 원 안팎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 가격이나 본인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지만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현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상의해서 집을 조금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다운사이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가 있다면 금전 지원을 일방적으로 기대하기보다 주택을 자녀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함께 혜택을 보는 영모기지 형태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활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로, 지출 관리와 예산 세우기 등 생활 습관 측면에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다가는 금세 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 분들이 은퇴 초기에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과하게 소비했다가 몇 년도 못 가서 자금이 바닥났다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리 노후 생활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나 공과금처럼 필수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고 취미 오락 비용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료비와 요양비 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때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나 약가, 그리고 간병비 같은 지출이 크게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해두거나 별도의 의료비 비상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비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이처럼 노후에는 건강관리도 곧 재산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과 재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역시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 이야기라고 하면 돈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정신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마음마저 무너지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말지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주위의 친구나 동료와 계속 교류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정서적인 지지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들도 많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현명한 금융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냉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우리 노후 준비의 밑거름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현실은 분명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평생 배움을 이어가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내가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굴리며 아껴 쓰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의 작은 변화가 10년 후 내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겠습니다. 노후백서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자립 노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와 자립 노후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령 일자리나 부업으로 노년기에 소득을 창출하는 법 등을 심도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